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자 보호원의 이 분쟁 조정 사례집을 이용을 해서 PDF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조금 집중해서 이 예제를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집단 분쟁 조정 사례집 2018년도에 발간된 건데요. 이 사례집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발간사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머릿말 앞부분에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컨텐츠 어떤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일반 분쟁 조정 사례, 그럼 뭐 세탁물에 대한 사례, 어떤 배송 중 물건 파송에 대한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들의 피해 조정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던가 위약금이라던가 이런 배상 요구에 대한 사례들이 이 소비자 보호원의 정식 답변이 이제 제공되어 있습니다. 2장의 경우는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총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PDF 문서고요. 사례에 01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가 주어져 있고 결정 일자, 그리고 사례에 대한 제목이 있죠. 세탁 후 또 운동화가 이제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주문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제 분쟁 조정의 최종적인 결정문인 거죠. 신청인이 비신청인에게 제품 한 켤레를 반환하고, 또 비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받음과 동시에 7만 1,000원을 지급한다. 이런 이제 최종 결정 사항이 있고요.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그 이후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초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의 어떤 판단 사항들, 판단 근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2번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개별 사례에 대한 주문과 거기에 대한 이유 형식으로 이렇게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서를 PDF 파일을 읽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할 때는 이 사례별로 좀 분할을 해두고요. 02번 사례이면 이 02번 사례에 이제 사례에 대한 제목도 주어져 있죠. 이 제목 부분도 제가 메타데이터로 한번 추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DF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PDF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좀 저장을 해뒀고요. 그 중에 이제 제목 중에 이제 분쟁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 PDF 파일들을 체크해 봤을 때 그 파일들 이제 3가지 파일이 있고요. 파일의 목록은 출력을 해보면 의료 분쟁 조정 사례, 서비스 조정 사례, 물품 분쟁 조정 사례 이 3가지를 다운로드 받아둔 상태이고요. 이 3가지 전체를 저희가 다 벡터화해서 인베딩된 문서를 벡터 스토어에 저장해 둘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 번째 파일이죠. 서비스 집단 분쟁 조정 사례에 한정해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파이 PDF 로더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랭체인 문서에 보시면 PDF 파일을 읽어오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가장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이 파이 PDF 로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큐멘트 로더 중에 파이 PDF 로더 읽어와서 파일의 경로를 전달해 주시면 이 로더는 파일을 읽어와서 문서 객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PDF 로더의 이 두 번째 파일 서비스 집단 분쟁 조정 사례집 파일의 경로를 전달해 주고요. 로더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을 하게 되면 총 200개의 문서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이 페이지 자체가 전체 총 200페이지고요. 이 PDF 문서의 각 페이지별로 하나의 도큐멘트 객체로 변환돼서 읽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가 될 거고요. 페이지 컨텐트 내용 부분 속성을 출력을 해보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집 가장 첫 페이지 표지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1페이지 이동하시면은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PDF 문서에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이 부분 텍스트도 같이 포함해서 변환이 되고요.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OCR 기능이 지원되는 다큐멘트 로더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2018 서비스 집단 분쟁 조정 사례집 이런 형태의 텍스트가 변환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속성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첫 번째 문서의 이제 페이지 실제로는 이제 1페이지지만 저희가 페이지 카운팅은 0부터 인덱스는 0부터 제가 카운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페이지가 0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스는 이제 파일의 경로 저희가 이제 읽어온 PDF 파일의 경로가
이 메타데이터의 소스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페이지 수라면 11페이지가 되겠죠. 11페이지의 컨텐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제1장 사례 01번 사건 번호 20181 나 565 그리고 세탁 후 가피 마모 및 경화된 가죽 운동화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01번 사례에 대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페이지입니다. PDF 문서로 이동하셔서 인덱스 10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11페이지가 되겠죠. 11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제1장 일반 분쟁 조정 사례 서비스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텍스트도 현재 변환이 되어 있고요. 사례 01번 근데 여기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사례 이 부분이 사 줄바꿈 래 01 사건 번호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바꿈이 일어나서 세탁 후 가피 마모 및 경화된 가죽 그리고 줄바꿈이 있고 운동화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그리고 또 줄바꿈이 있겠죠. 즉 여기 PDF 문서의 구조를 최대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줄바꿈 문자가 있고요. 가죽 뒤쪽에도 줄바꿈 문자 요구 뒤에 줄바꿈 문자 있고 그 아래쪽에 주문 들어오고 1번, 2번에 대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주문사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이 기본적 PDF 문서에 있는 것들을 각 줄 단위로 구분해서 읽어오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이 본문 중에서 이 사례, 사건 번호, 결정일자 그리고 날짜 부분이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파이썬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패턴이 존재하면 그 패턴을 찾아서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11페이지의 컨텐트죠. 인덱스 10에 해당하는 11번째 페이지 컨텐트에서 사례 그리고 어떤 숫자가 나오고 사건 번호 그리고 결정일자가 있고 그 뒤쪽에 날짜의 조합이 나오는 이 패턴을 찾아서 출력을 해보면 해당되는 부분만 찾을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패턴이 만약 존재한다면 즉 원소의 개수가 1개라도 존재한다면 이 조건문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 컨텐트에서 이 스플릿 패턴을 찾아서 두 조각으로 나눠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존재한다면 이 패턴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뒷부분이 됩니다. 앞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제1장 일반 분쟁 조정 사례 그리고 이 부분 서비스 그리고 뭐 3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서 유리한 거냐면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요. 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지 부분이 있는 이 두 부분 실제 본문 내용과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본문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의 뒷부분에는 이제 사건의 제목부터 이제 주문 사항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앞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뒷부분만 사용을 할 겁니다. 세탁 후 가피마모 이제 제목이 있고 주문 사항이 나오는 이 뒷부분의 텍스트만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쪽으로는 이제 주문사항, 실제 본문이 이어지는 거고요.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에는 사건의 이제 제목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그 타이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주문 그리고 줄바꿈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텍스트를 찾습니다. 두 번째 파트 1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그 인덱스의 위치를 찾아준 다음에 38번 인덱스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제목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타이틀로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38번 인덱스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은 이제 주문사항부터 해서 그 판단에 대한 실제 사실 관계부터 해서 그 주문사항의 이제 근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주문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 주문과 이유에 해당하는 실제 본문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본문 부분을 시작 지점이 이제 38번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 뒷부분이 실제 이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제 본문 텍스트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인덱스 38번부터 뒷부분을 이제 컨텐트로 추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구분 문자열 스플릿 텍스트 0번에 보시면 저희가 앞서서 이게 구분 문자열이 존재한다면 즉 사례 그리고 사례 번호가 있고요. 사건 번호가 있고 결정일자, 날짜가 있는 이 텍스트 영역을 존재한다면 이 텍스트 영역에서 이 사건 번호를 뽑을 수가 있겠죠. 이 사례가 몇 번째 사례인지 사례 넘버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번호, 결정일자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거는 1번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2번 사례.
읽어온 이 문서에서 여러 개의 사례들이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몇 번 사례에 해당하는지 이 번호도 제가 메타데이터로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건 번호와 그리고 결정 일자도 별도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례 번호는 정규식으로 한번 추출해봤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숫자 디짓 02를 추출하기 위한 또는 02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즉 사례가 있고 레가 오고 뒷부분에 사건 번호로 연결되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추출하는 그런 정규식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런 사건 번호나 결정 일자도 이제 정규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앞서 다루었던 구조적인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저희가 익스트랙션하는 그런 예제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 파이덴틱 스키마를 정의해서 익스트랙션 하는 체인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둔 이제 스키마에 맞춰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이제 케이스라고 정의를 해두고요. 사건 번호와 그리고 결정 일자를 담는 두 개의 필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의 케이스 넘버 그리고 그 케이스가 발생한 사실 결정된 그런 날짜, 연도, 연월일에 대한 정보를 파이덴틱 클래스로 정의를 해두고요. 이제 익스트랙션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의 프롬프트 템플릿 이용을 해서 제공된 텍스트에 근거해서 관련 있는 정보만 추출하라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이제 외부에서 전달을 받을 거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모델의 출력을 제가 요청하는 그런 프롬프트 템플릿을 먼저 만든 다음에 앞서서 그 사건 번호와 결정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모델에 전달을 해줍니다. 저희가 사용할 LLM 모델은 올라마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함수 호출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모델은 람마3, 포맷은 제이슨, 템퍼러처는 0으로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어져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답변하도록 템퍼러처도 0으로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structured output 메소드를 이용해서 LLM 모델에 이 스키마를 앞서 정의했던 그 사건에 대한 스키마를 전달해 주고요. 프롬프트와 LCL 문법으로 연결해서 제가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이 체인을 실행을 하고 텍스트는 사건 번호와 결정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고 프롬프트가 이제 LLM에 전달이 되고 그 출력은 이 스키마의 구조에 따라서 해당되는 구조로 이제 최종 출력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전달되는 텍스트는 이제 이 부분 텍스트가 전달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건 번호와 결정 일자를 추출을 합니다. 출력된 결과는 케이스 넘버에 이제 사건 번호가 추출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데이트 속성의 결정 일자가 추출이 됩니다. 이 파이덴틱 클래스 이 구조적인 아웃풋을 저희가 딕셔너리로 바로 변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지별로 순위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해 볼 건데요. 페이지 뒷부분 19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본문이 없고 분쟁 조정 사례집에 출판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빈 페이지입니다. 가장 마지막 이제 두 페이지는 제외하고 이 작업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문서별로 페이지별로 반복문을 통해서 페이지별로 처리를 해 볼 거고 사례 번호라던가 결정 일자, 사건 번호 이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문서 객체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하나 정리해 두고요. 각각의 사건 케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비어있는 딕셔너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문서 객체 중에 11번째 인덱스 10에 해당하는 사례 01번이 시작되는 페이지부터 -2로 하면 이 인쇄 정보가 있는 페이지 그 직전 페이지까지 저희가 반복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덕 객체, 문서 객체에 대해서 페이지 컨텐트 속성 중에 저희는 그 스플릿 패턴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와 결정 일자가 있는 그 텍스트가 만약 존재한다면 앞서 정규식으로 이 사례 번호를 추출하는 정규식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사례 번호를 먼저 추출해서 케이스 메타데이터로 추가를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케이스 ID 속성으로 키값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새로운 키로 케이스 ID 속성으로 해서 사례 번호를 추출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스플릿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눴고 저희는 관심 있는 거는 뒷부분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인덱스를 찾아서 그 앞부분에서는 타이틀을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었고요. 해당되는 케이스에 어떤 케이스인지 그 사건의 제목을 추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실제 본문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의 이 문서 객체의 페이지 컨텐트 속성을 이 주문사항 뒷부분에 있는 텍스트만 저장을 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처리할 때
그 타이틀 중간 부분에 줄바꿈이 있다면 줄바꿈을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줄바꿈이 없는 상태로 단일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타이틀 부분도 처리해 줬고요. 만약 이 주문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이틀은 빈 문자로 저장을 해주고요. 본문의 페이지 컨텐트 속성도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추출을 해볼 겁니다. 사건 번호와 결정 일자를 추출할 건데 이 과정은 람마3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서서 익스트랙션 하는 체인을 구성했었죠. 그 체인에 이 스플릿 텍스트 부분을 전달을 해서 리스판스 객체를 얻고요. 그걸 딕셔너리로 변환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저희가 케이스 넘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케이스 데이트, 결정 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각각을 케이스 메타데이터에 그 키값과 밸류 값을 정의해서 케이스 메타데이터에 새롭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 모델의 응답 부분이 이제 람마3라던가 어쨌든 저희가 올라마를 사용해서 오픈소스 LLM을 사용을 하시면 응답이 정상적으로 리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이덴틱 스키마에 맞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이 작업을 최대 10번까지 수행하도록 하고요. 만약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메타데이터에 원소를 추가하는 부분까지 잘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while 반복문을 이제 탈출해서 그 다음 코드로 이행하도록 처리해 주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10번 반복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번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코드가 그때는 정상 실행이 되지는 않겠죠. 해당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는 저희가 별도로 로그를 출력을 한다거나 또 추가적인 예외 처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정의했던 메타데이터를 해당 페이지 문서 객체에 이제 메타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메타데이터와 이 페이지 컨텐트 부분, 이 두 부분이 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최종 PDF 도큐먼트를 담는 리스트에 이제 새로운 원소로 추가를 해주고요. 만약 스플릿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사례 다시 돌아가서 보면 11페이지였죠. 사례로 시작하는 이 페이지라고 하면 이런 작업을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라고 하면 그런 스플릿 텍스트에 해당하는 즉 사건 번호나 결정 일조 이런 데이터가 없는 페이지죠. 이 페이지는 그런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그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추출했던 이런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본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처리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처리하는 거는 일단 코드에서 반영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직접 제거하는 것까지 한번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두 번째 페이지, 실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하면 기존의 직전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했던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딕셔너리의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자, 그럼 총 이제 188페이지에 대한 문서 객체에 대한 작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첫 번째 문서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주문으로 시작을 하죠. 저희 운동화 사례에 대한 주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메타데이터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그리고 사례 번호 01번 사례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사건 번호도 잘 추출돼서 메타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 문서, 이 PDF 문서에서 이 페이지 번호는 10이었죠. 실제로는 11입니다. 여기 이 뷰어 기준으로는 11인데 저희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이게 11번째 페이지라는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틀도 이제 단일 문장으로 메타데이터에 추가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걸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기 위해서 벡터 인베딩으로 각각의 문서들을 이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인베딩 모델을 저희가 한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올라마 있는 인베딩 모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글에 대한 인식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한국어 데이터로 파인 튜닝된 그런 센턴스 버트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KR S버트 모델 기반의 센턴스 버트 인베딩 모델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5개의 문장을 이 소비자 분쟁 관련된 어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품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질문 그리고 환불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예약 취소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형태로 제가 예시 문장 한 5개를 다운로드 받은 인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문서들을 인베딩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인베딩 된 결과를 보시면 인베딩의 차원은 768차원이 됩니다. 즉 각각의 문서를 768차원에 제가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제가 어떤 쿼리에 대해서
이 쿼리 자체를 한번 인베딩하고 인베딩 벡터를 살펴보면 이 문장을 이제 768차원의 숫자로 바꿨고요. 벡터의 원소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숫자로 이제 변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해 둔 상태에서 앞에서 저희가 5개의 예시 문장을 인베딩을 했었죠. 그 인베딩 벡터와 직전에 인베딩한 이 쿼리에 대한 벡터가 있었죠. 즉, 이 에어컨 제품 분량에 대한 쿼리와 그 앞부분에 있는 5개의 쿼리 사이에 벡터 유사도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문서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보시면 구입한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제품 분량, 첫 번째 문서에도 보시면 이제 제품이나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유사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도 있고 보상이라는 단어도 존재하고요. 사실 이제 단어 레벨에 보면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아마 에어컨 자체가 전자제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서에 대한 유사도가 가장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서에 대한 유사도가 0.63으로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베딩 모델에 대한 성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검증이 좀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 문장을 가지고 인베딩 모델의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청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베딩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었죠. 허깅 페이스 인베딩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토크나이저를 다운로드 받아보고요. 저희가 사용할 쿼리에 대해서 한번 인코딩을 해보고 인코딩된 토크나이징 한 이후에 토큰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총 12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토큰으로 이 문장 자체가 해당되는 토큰 아이디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인베딩 모델을 활용을 해서 벡터 스토어에 이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의 입력 토큰의 개수를 확인을 해서 이 모델이 실제 입력받을 수 있는 전체 문장의 길이를 고려해서 청크의 길이를 이 토크나이저의 토큰 개수 단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를 그대로 사용을 해 줄 텐데요. 단 저희가 허깅 페이스 토크나이저를 이용을 할 거라서 from 허깅 페이스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메소드를 적용을 합니다. 그 토크나이저를 전달해 주고요. 청크 사이즈와 청크 오버랩 사이즈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된 허깅 페이스 토크나이저에 기반한 텍스트 스플리터를 정의해 주고요. 앞서 정리했던 문서를 전달해 주면 문서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총 905개의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일단 분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 객체를 출력을 해보고 토크나이저 이용해서 인코딩 해보고요. 그 인코딩된 그 문장의 토큰의 개수는 총 71개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페이지 컨텐트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71개 토큰은 이런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의 이제 토큰의 개수가 총 71개가 되고요. 두 번째 도큐먼트 객체를 출력해 보면 총 107개의 토큰이 존재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청크가 구성이 됩니다. 일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0개의 토큰이 중복이 되는 거죠. 청크 오버랩 사이즈를 저희가 1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20개의 청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개씩 끊어지진 않지만 토큰 기준으로 해서 120개 범위 내에서 일단 분할이 되고 있는 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일부 이 기초사실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문장을 보시면 흰색과 그 두 번째 이 중간 부분에 이 줄바꿈 문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줄바꿈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을 단일 문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마침표 뒤에 나오는 줄바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대로 두고 이건 문장이 끝나고 줄바꿈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줄바꿈 문자를 찾아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그렇게 정의해서 저희가 찾아주도록 하고요. 이 형태로 제거를 해서 만약 이 두 번째 문장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색상 흰색 그리고 이하 이 사건 제품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문장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수령 후 가피 마모 및 경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의 문장도 이 사건의 제품을 의뢰하였는데 수령 후 가피 마모 및 경화된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도록 이 처리를 해주는 부분도 전처리 과정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크의 메타데이터고요. 메타데이터 보시면 결정 기일, 날짜 잘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01번 사례였죠. 사례 넘버도 사례 번호 자체도 잘 메타데이터에 추가되어 있고 사건 번호도 잘 등록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번호는 저희가 가져온 이 PDF 문서에서의 페이지 번호가 되죠.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1번째 페이지를 나타내고 PDF의 문서의 소스 파일의 경로 그리고 저희가 추출해서 추가해 준 해당 케이스 01번 케이스죠. 타이틀 부분, 제목 부분도 잘 메타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부분 저희가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청크에는 이런 정보들이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작은 청크들이 사실상 동일한 케이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일부분은 실제 프롬프트에 이 메타데이터를 실제 반영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이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타이틀 부분을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타이틀 또는 사건의 제목, 케이스명, 사건명 이런 형태로 해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완성을 해서 프롬프트에 청크는 작게 나눠졌지만 각각의 청크가 어떤 케이스에서 유래한 것인지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것인지 본문의 그 프롬프트의 텍스트로 페이지 컨텐트 안에 결합해서 같이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인덱싱하는 부분을 보시면 도큐먼트를 제가 반복문 처리하면서 각각의 문서 객체의 페이지 컨텐트 속성에 이 타이틀 부분의 문장을 추가해 주고요. 줄바꿈 해준 다음에 원래 문서 객체에 있던 페이지 컨텐트 속성을 더해 줍니다. 단 이때 그 줄바꿈 문자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해서 단일 문장 형태로 문장을 좀 최대한 복원을 해 보고요. 그 복원된 문장을 이제 결합해서 페이지 컨텐트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결과를 이제 파이널 덕스 리스트에 추가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컨텐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앞부분에 이제 타이틀 부분에 대한 문장이 등장을 하고요. 줄바꿈이 이루어지고 실제 이제 페이지 컨텐트 속성 본문에서 저희가 분할해둔 그 청크에 있는 텍스트가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형태로 구성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서의 페이지 컨텐트를 출력해보면 동일하게 이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줄바꿈된 상태에서 일부 중첩은 되어 있죠. 그 청크가 오버랩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청크의 내용이 그 다음 정리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출력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청크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타이틀과 결합된 이 페이지 컨텐트를 파이널 덕스에 들어있는 이 문서 객체에 근거해서 허깅 페이스의 버트 기반의 임베딩 모델을 활용을 해서 문서 임베딩으로 변환해 주고요. 그래서 persistent 디렉토리도 지정해서 로컬에 저장을 해 두고요. 이 벡터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세탁 후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는 이 쿼리에 대해서 5개의 문서를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해 오고 그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아이디와 페이지, PDF에서의 페이지 넘버가 될 거고요. 본문 내용도 일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01번 케이스죠. 01번 케이스에서 4개를 가져오고요. 가장 마지막 5번째는 02번 케이스, 02번 사례, 즉 해외 배송 대행에 관련된 사례에서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앞부분 11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4개의 케이스는 전부 이 세탁 후 운동화 손상에 대한 케이스이고요. 마지막 5번째 문서가 제가 원하지 않은 실제 저희는 이제 01번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의도하고 던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02번 문서가 검색되고 실제 LLM에 전달이 돼서 답변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가 검색이 좀 실패했을 때 또는 검색 품질이 떨어졌을 때 레이그에서 모델의 그 답변 품질을 낮추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저희가
필터링하고 오늘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좀 기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 스토어를 리트리버 검색 도구로 선언을 해주고요. 유사도 기준으로 유사도 높은 5개 문서를 가져오는 검색 도구를 정의한 다음에 동일한 쿼리를 검색 도구에 전달해서 검색을 해보면 벡터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번 케이스가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걸 좀 필터링해서 좀 제거하고 싶습니다. 크로마 DB에서 지원하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먼저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필터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토어로 검색 도구를 정의하실 때 저희 케이스 아이디나 메타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그 필드들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아이디가 01번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검색해 오겠다라는 구문이 되고요. 동일한 쿼리를 던져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02번 케이스는 필터링 돼서 제거가 되고 케이스 아이디가 01번인 5개의 문서를 제가 검색해 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 있는 속성,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케이스 아이디를 활용을 했는데 페이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메타데이터의 타이틀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메타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필드값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 컨텐츠를 이용한 필터링 예제인데요. 크로마 DB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where document라고 하는 이 구문을 이용을 해서 세탁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페이지 컨텐츠, 즉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이라는 조건식이고요. 여기서는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문서 객체의 페이지 컨텐츠 속성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결과에서 이제 필터링 돼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 세탁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으로 걸게 되면 이 본문에 이 세탁이 포함되어 있는 즉 01번 케이스의 문서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5개의 청크를 가져오게 되고요. 앞서서 제가 검색했을 때 0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에 대한 케이스이고 이 문장 내에 세탁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필터링 돼서 제외가 된 거죠. 만약 여기도 본문 어딘가에 세탁이라는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검색에 포함될 수도 있었겠죠. 자, 이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레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외부에서 컨텍스트 입력받고 또 사용자 질문을 입력받아서 이 사용자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을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서 찾아오죠. 그 문서들을 그 청크들을 이 부분에 전달해 줄 거고요.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주고 모델은 챗 올라마를 이용을 해서 올라마의 Q12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한국어를 좀 생성하는 능력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엔 Q12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좀 생성하도록 하고요. 템퍼러처는 0으로 지정해서 답변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가져오도록 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색된 문장을 하나로 결합해주는 포맷독스라고 하는 유틸리티 함수 하나를 정의해주고요. 쿼리는 저희가 세탁물에 관련된 케이스를 좀 검색하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검색 도구에 이 필터 조건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즉 세탁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본문에 포함된 경우만 검색하도록 좀 제한을 걸고요. 그 조건 하에서 f스트링으로 이제 세탁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는 이 쿼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자체가 전달이 되고요. 퀘스천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컨텍스트는 이 검색 도구에 의거해서 이 세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안에서 2개의 문서를 찾아오겠죠. 그 2개의 문서를 포맷독스로 해서 문자열 조인 함수 이용해서 결합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을 해주고요. 결합된 문장이 이제 컨텍스트 필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과 컨텍스트가 이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겠죠. 완성된 프롬프트가 LLM으로 전달이 되고 LLM의 답변을 중에서 저희가 스트링 아웃풋 파르서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만 추출할 거고요. 그 결과를 출력하면 이제 세탁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LLM의 이제 답변이 생성됐고요.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답변을 제가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보면 해당되는 01번 케이스, 운동화 케이스에 대한 내용에 근거해서 신청인의 요구 조건, 그리고 피신청인의 주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PDF 레그를 같이 살펴봤고요. 이런 질의응답 또는 어떤 사례집에 대한 것들을 페이지 단위나 어떤 글자 수 단위로 저희가 청크를 분할하지 않고 문장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개별 사례별로 제가 일단은 좀 변환하는 과정을 좀 거쳐봤고요. 해당되는 그 각각의 사례들, 01번 사례, 02번 사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메타데이터로 반영을 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케이스에 대한 문서들을 작은 청크 단위로 나눴다 하더라도 검색을 잘 해올 수 있도록 필터링하는 크로마DB의 기능을 좀 활용해 봤고요. 그리고 한국어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LLM을 활용하실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들은 물론 다국어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들도 존재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벡터스토어에 제가 인덱싱을 할 때, 즉 문서를 인베딩해서 저장할 때 허깅페이스에 있는 한국어 데이터로 훈련된 학습된 그런 인베딩 모델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때 인베딩 모델의 입력 토큰의 사이즈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허깅페이스 토크나이저의 토큰 수에 기반해서 인베딩할 수 있는 랭체인의 도구를 텍스트 스플리터 도구를 제가 활용을 해봤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문장을 제가 한국어 데이터를 잘 검색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실험도 오늘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의미 있는 주제를 좀 연구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